생성형 AI 제9강 생성형 AI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든다던가 이런 레포트들을 만들 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 개요와 두 번째로는 AI 기반 작성 도구 실습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콘텐츠 생성 및 편집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 제작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AI를 활용한 그 효율적인 PPT 제작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I 기반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은 일단 우선 내용 작성을 지원을 합니다. AI가 주제에 맞는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구조화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생성형 AI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는 챗GPT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미지 생성하는 것은 텍스트의 설명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죠. 달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사용해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시킬 수 있겠죠. 좀 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해요. 레이아웃을 최적화해 준다. AI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럼 AI가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뻔하게도 시간 절약을 하고 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디자인 개선합니다. 전문 디자이너 수준의 레이아웃과 시각적 요소들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텍스트만 있는 지금 현재 화면도 좀 더 AI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가 레이아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성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시간 전략이나 생산성 향상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주요 AI 기반 프레젠테이션 도구는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내부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요. AI 기능들이.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또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또 두 번째, 감마라는 게 있어요. 감마. AI 기반 프레젠테이션 구조와 실시간 또 편집도 가능하고 실시간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 쓰고 있는 것이 감마입니다. 그래서 챗GPT와 감마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 캔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AI 디자인 추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진흥화시킨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마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AI 기능은 디자이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기능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만 입혀서 이 텍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게 디자이너 기능이고, 이미지 배치,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하나 새로 끌고 왔어요. 삽입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좌측에 할 건지 우측에 할 건지 몇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어시스트해서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글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글꼴 조합을 AI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AI 기능 가지고는 조금 다소 약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두 번째는 이 캔바입니다. 캔바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디자인이라든가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템플릿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 텍스트, 또 브랜드 센터, 노드 항목, 또 드로우 그리는 거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이것도 수작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 보여요. 이게 이제 캔바의 주요 화면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감마입니다. 감마는 AI로 만들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홈페이지 메인이. 그래서 텍스트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이라든가 뭐 파일 또는 URL로 가져오기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생성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키워드 몇 개 주면 금방 이렇게 생성을 해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시연을 우리가 이따가 실습을 해볼 때는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이용할 거예요. 노트나 개요 또는 기존 콘텐츠에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입력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와 캔바의 특징을 이렇게 AI 도구, AI 저작 도구인데 살펴보면 디자인 추진 캔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감마는 맞춤형으로 스스로 레이아웃을 생성을 해버려요. 템플릿이 없어요. 뭐 좌측에 그림, 오른쪽에 뭐 글씨 이렇게 나왔다가도 딱 어쩔 때는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기도 하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레이아웃을 생성해 준다. 그다음에 콘텐츠 생성은 캔바에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준다고 그러고 감마는 이제 AI 기반 텍스트로 아까 우리가 했던 달리처럼 어떤 개요를 주게 되면 그 개요에 맞는 이미지들을 각각 생성을 해서 각 페이지에 채워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편집 기능을 보면 캔바는 직관적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메뉴가 쭉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 갖다 써야 되는 형태고 감마 같은 경우는 그냥 실시간 협업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가 어시스트하고 자동으로 생성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I 도구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어요. 창의성의 한계가 있다. 지금 AI 도구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이 파워포인트의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 텍스트 내용하고 어느 정도 맥락이 일치하는지는 좀 의문점이죠. 그래서 창의성의 한계,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챗GPT를 같이 이용해서 창의성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맥락 이해 부족,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생성하고 어떤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될 텐데 직접 이 프레젠테이션 A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림까지 한꺼번에 맞추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개인화의 한계가 있다. 사용자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벽하니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도구를 사용한 PPT 작성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적용 전에는 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슬라이드로 시각적 매력이 부족한데 AI를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그 레이아웃과 또 이 그림들을 생성해서 넣어줌으로써 정보 전달력이 높은 슬라이드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팁은 명확한 지시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요약해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챗GPT를 이용해서 먼저 요약해 오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명확한 지시어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까지 텍스트 형태가 됐든 텍스트 뭐 PPT 형태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명확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AI에 와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추천한 것들을 AI한테 이제 내가 가져온 개요를 주고 그 개요대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라 아니면 또 웹페이지를 만들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가 다시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피드백을 해서 내용을 좀 수정해가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고요. 인간의 창의성을 더하기, 지금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00% 프레젠테이션 AI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내 그림들, 내 사진들을 추가해 넣음으로써 좀 더 나의 고유한 아이디어들이 좀 더 같이 버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다 보면 효율성이 분명히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AI 도구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품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뭐 시인성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향상된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성과의 균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AI가 제안한 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몇 가지 사례를 주면서 제가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만 사용해도 사실은 파워포인트
이 디자인 작업해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생성 전용 툴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나온 결과에다가 내 아이디어들을 좀 더 추가한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미래 전망에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등장할 것이다. 예, 이거는 뭐 AI는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금방 방금 전에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만큼 또 우리가 AI가 챗GPT가 나온 게 22년 11월 30일이잖아요. 불과 2년이 안 된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리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급 언어 모델도 나오고 또 이렇게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생성해주는 AI들도 나오고 그림을 그려주는 AI들도 나오고 각 분야별로 AI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전용 AI들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코파일럿이 됐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던 아니면 감마를 쓰든 아니면 캔바를 쓰든 또 다른 툴을 사용을 하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러한 AI를 활용해서 좋은 자료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